막아도 나는 칼입니다.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칼입니다. 찬송 한번 부르시고 하나님 말씀을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칼이 주의 길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 칼이 주의 길가리 이 길은 평강의 길 이 길은 승리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나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아버지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생명의 길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발자취 따라 나는 가리라 다시 한번 비바람이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눈보라가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영광의 길 이 길은 아버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아버지여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험한 파도 앞길 막아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모진 바람 앞길 가려도 나는 가리 주의 길 가리 이 길은 고난의 길 이 길은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십자가 지고 가신 길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아버지여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요 나는 가리라 아버지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나는 가리라 주의 길을 가리라 주님 말같이 따라 나는 가리라 이 노래는 영원토록 잊지 못할 귀중한 노래가 될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전광훈 목사님을 붙잡아 보려고 별짓을 다 하지만 그럴 수는 없습니다. 전광훈 목사님은 금과 모래도 이 시대에 갈멜산의 엘리야요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입니다. 오늘도 불타는 애호심 하나로 귀한 발걸음하신 전광훈 목사님을
힘찬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오셨네요. 잘 계셨어요? 네. 대한민국을 진정으로 사랑하시면 아멘 합시다. 두 손 들고 아멘. 지금 대한민국이 완전히 미쳐 돌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서 나와서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이거는 미쳐도 보통 미친 게 아니고 2차 세계대전 때에 아돌프 히틀러에게 미쳐있던 독일 국민들 이상으로 지금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미쳐가고 있습니다. 말귀를 못 알아듣고 있어요. 국민들이. 이렇게 되면은 반드시 오늘이 6.25인데 6.25 이상의 비참함이 우리 앞에 기다린다는 것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새벽에 6.25의 처음 출발했던 경기도 그 포천 그리고 박헌영이가 넘어갔던 그 자리 영북면 거기를 가서 제가 유튜브 방송을 하고 오늘 이 자리에 왔는데 아니 한번 보십시오. 생각 한번 해봐요. 오늘이 6.25인데 지난주에 여의도 국회의원 중에서 173명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전제한 종전협정에 서명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앞에 주한미군을 철수를 전제한이라는 말을 빼고 그냥 종전협정이라 그러니까 6.25로부터 시작된 전쟁이 아직 끝난 게 아니라 휴전상태인 거 아시죠? 그 전쟁이 휴전상태에 있으니 전쟁을 끝내자, 종전하자 이렇게 들으면 누구든지 그게 좋게 들린단 말이에요. 6.25 전쟁 이후로 70년 동안 북한이 끊임없이 주장해온 말이 뭐냐? 종전협정하자. 종전. 전쟁 끝내자 이거예요. 왜 그럼 북한은 지금까지 전쟁을 끝내자고 그렇게 주장을 했는가? 여러분이 다 알다시피 전쟁이 끝났으면 이제 6.25 전쟁 때 참여했던 외국 군대는 다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국 군대는 지금 중국으로 돌아갔고 간접 지원했던 러시아 군대도 다 갔습니다. 소련도. 그런데 왜 미국만 한국에 남아있냐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전협정이라는 것은 이제 남한에 남아있는 미군 나가라 그런 뜻입니다. 그럼 미군이 나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 6.25가 일어날 때도 1949년 6월 30일 날 미군이 나간 후에 6.25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럼 지금 그 일을 또 되풀이하려고 미군 나가라 그러는데 그건 뭐야? 전쟁하겠다는 거예요. 전쟁. 미군 나가면 바로 북한이 먹으러 들어오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전협정은 하면 돼요? 안 돼요? 절대 안 됩니다. 절대. 그리고 또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선거할 때에 공식 공약 사항입니다. 사항에 연방제 통일이라는 말을 했어요. 연방제 통일.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저도. 연방제 통일? 통일하는 건 좋지 않겠나? 알고 보니까 연방제 통일이라는 것은 결국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겨주겠다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지금 보십시오. 7가 2체제를 한다. 이것이 연방제인데 홍콩하고 중국하고 7가 2체제 하니까 보세요. 바로 먹히잖아요. 홍콩이 지금 중국이 홍콩을 먹으려고 시도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보다가 더 쉽게 지금 홍콩에 있는 그 백성들은 사실은 중국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만은 우리나라는 주사파들이 원체 물을 들여놔가지고 만약에 1국가 2체제, 자 남한은 자유민주주의를 그대로 하고 북한은 현재 인민민주주의를 그대로 한다면 이런 상태에서
일국가 이체대로 간다면은 내가 생각할 때는 한 달도 안 갈 거래. 한 달 안에 대한민국은 해체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치가들도 그렇고 문재인은 더하고, 그리고 계속 문재인은 지금 거짓말에 거짓말을 이어서 했는데, 이번에 그 거짓말을 구체적으로 했던 그 내용이 볼턴에 의해서 다 폭로가 났습니다. 볼턴에 의해서. 미친놈에게는 운전대를 맡기면 돼야 안 돼요? 그런데 그건 보네퍼가 한 말인데, 이번에 볼턴이 그 말을 확인시켜 줬습니다. 문재인은 정신병이라고 했습니다. 이제 미국에서 확실히 확정 지었어요. 문재인은 정신병이라고. 근데 정신병자가 대한민국을 운전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는 짓마다 지금 대한민국을 완전히 해체하여 북한으로 갖다 바치려고 하는 이런 짓을 하는데, 문제는 국민들이 이 사실을 눈치채지 못하고 다 망할 때까지, 북한으로 나라가 넘어갈 때까지 국민들은 가만히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6.25인데 6.25에 대해서 국가적인 거대한 행사를 안 하잖아요. 저 사람들이. 또 언론도 보면요, 6.25에 대해서 나도 언론 쭉 검토해 보니까, 자 오늘 6.25다 그래 놓고 뭐라 그러냐, 6.25 때 소년 소녀가 17살 이하짜리들도 6.25에 참전하기 위해 애를 썼다 이거거든요. 왜 그렇게 자꾸 6.25의 본질을, 변방의 문제를 가지고 자꾸 말하냐. 6.25의 핵심은 김일성이가 남침한 것입니다. 그 말을 하기가 싫은 거예요. 그 말을 하기 싫어서 자꾸 무슨 뭐 간호장교가 6.25 때 뭐 환자를 어떻게 치료했다. 아니 그것이 6.25냐고. 그것이 물론 그것들도 나중에 뒤에 뭐 간호장교가 뭐 헌신적으로 부상 병사들을 치료했다. 그것도 감동된 얘기고 그 말도 해야지만, 실제 제1 6.25에 대한 모든 말이나 언론이나 6.25 행사해야 될 것은 김일성 저 악한 개자식이 이 남한을 침공했다는, 이것이 바로 1조 1항입니다. 이것이. 이 말을 뺀 6.25라는 행사도 필요 없는 것이고, 이 말을 뺀 어떤 기념식도 필요 없는 것이에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6.25 행사도 하지도 않지만 정부 주도로 뭐 국무총리가 뭐 한다 해도, 아니 먼저 보십시오. 제주도 4.3 사건 가서 문재인이가 제주도 4.3 사건을 가서 거기서 연설을 했는데, 6.25하고 제주도 4.3 사건이 어느 게 더 큰일입니까? 맞죠? 근데 오늘 문재인 6.25 기념식에 갔나요? 안 갔습니다. 안 갔죠? 네. 미쳤어요. 미쳤어. 근데 이건 문재인만 그런 게 아니에요. 박근혜도 그랬어요. 이명박도 그랬어요. 대통령이 6.25 기념식에는 안 가고 어딜 가느냐? 제주도 4.3 사건 기념식 간다고. 이게 바로 미쳤다는 증거입니다. 미쳤다. 박근혜 대통령은 오히려 저는 그것 때문에 탄핵됐다고 보는데, 내가 또 이렇게 말을 하면 반드시 또 지금 내 핸드폰 댓글에다가 정강훈 노회 박근혜 씹어 또 이렇게 나온다. 정신 차려, 정신 차려. 박근혜 대통령이 왜 탄핵됐습니까? 나는 앞으로 30년 후에 국제 외교 문서가 다 나오면 그때 가면 다시 밝혀질 것이라고 확신하지만은,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의 시작은 박근혜 대통령이 중국의 전승절에 참여했기 때문에, 그것이 난 출발점이라고 보는 거예요. 뭐냐, 미국이 버린 거예요, 박근혜를. 그때에 미국의 국무장관이 우리나라 윤병세 외교장관을 불러서, 알래스카를 불러가지고 가면, 만약에 중국의 전승절에 가면 한국하고 미국은 끝이다 100번 경고를 했습니다. 그러면 가지 말아야지. 다 아시죠? 근데 신문에 다 났잖아요. 저도 마음이 너무 졸여서. 그런데 기어코 갔어요. 박근혜 더 고집 셉니다. 보통 센 게 아닙니다.
갔습니다. 우리나라 그 기념식을 왜 가면 안 되냐 하면 그것이 바로 6.25 때 중공군이 한국에 와서 전쟁하여 이겼다고 하는 기념식입니다. 중공군이 한국에 6.25 전쟁에 와서 이긴 기념식을 우리가 거기 가서 거기에 축사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되죠. 근데 갔단 말이에요. 박근혜 대통령은 정신 나갔죠. 그리고 16개국 우리 6.25 참전 국가, 우리를 도운 국가 수상이나 국가대표는 한 사람도 간 사람 없습니다. 한 사람도 간 적 없어요. 당사자인 한국 대통령이 거기를 가니 미국이 불나요, 안 나요? 그래 갔다 오니까 드디어 미국에서 경고장이 왔겠지요. 이것도 30년 지나면 이제 외교문서가 다 나타나겠지만은, 그러니까 뭐 몇 주도 안 돼가지고 헐레벌떡 미국한테 빌로 오바마한테로 비행기 타고 갔습니다. 박근혜가 가서 거기 가서 뭐라고 말했는지 우리는 모르죠. 정상들끼리 뭐 비공개로 회담을 하니까. 그러나 나는 눈치챘어요. 왜 눈치챘냐? 다 끝나고 난 뒤에 헤어지고 마지막 인사하면서, 그거는 이제 TV에서 공개적으로 전 세계 중계하니까, 마지막 인사하면서 악수하면서 박근혜가 이렇게 말해요. 우리는 옛날부터 친구였었죠.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 그렇게 말해요. 마지막 인사, 우리는 옛날부터 친구였었죠. 이렇게 말하면, 그럼 오바마가 이렇게 말하죠. 그러고 말고요, 우리는 영원한 친구입니다. 이렇게 대답해야 되거든. 근데 그 말을 받들어 오바마가 뭐라고 말하냐? 친구는 친구고, 잘 들어보세요. 이런 말들을 자유우파 국민들이 말귀를 못 알아들어. 저같이 국가를 위해서 목숨 거는 사람은 딱 말을 알아들어버려요. 저게 뭔 말인지. 친구는 친구고, 중국과 미국과의 국제법의 충돌이 있을 때는 한국은 미국 편을 들어야 합니다. 이게 마지막 인사예요. 그거는 말할 필요 없는 상식 아닙니까? 그런데 왜 미국이, 오바마가 마지막 인사를 그렇게 하느냐? 너 전승절 같다 이 말이에요. 전승절. 너 조진다 이 말이에요. 오늘부터 너 용서하지 않는다. 그 뜻 아닙니까 그게? 그때부터 탄핵가 시작된 거예요 사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보면 좌파도 그렇고 우파도 그렇고 대통령도 그렇고 국회의원도 그렇고 6.25가 뭔지도 모르는 인간들이 대한민국의 지도자다 정치한다. 6.25도 모르는 인간들이 정치하면 돼야 안 돼요? 기가 막힌 일이요. 기가 막힌 일이요. 육군사관학교 신입생 중에 6.25가 우리가 일으켰냐 북한이 일으켰냐 앙케이트 조사를 시켜보니까 32%가 6.25는 우리가 일으켰다고 대답해. 육군사관학교 입학생들이. 해군사관학교도 뭐 28%인가 그렇고 다 그렇게 돼. 논산훈련소 마찬가지. 누가 이따위로 만들어놨어요? 정교조입니다. 정교조.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민들은 6.25에 대해서 지금 보십시오. 젊은 애들이 30%라면 3분의 1 아닙니까? 여기 여러분들에게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6.25를 우리가 일으켰어요? 북한이 일으켰어요? 우리가 일으켰다고요? 여기도 눈빛을 보니까 좀 이상해. 아니 손 들어봐요. 6.25를 우리가 일으켰다. 손 들어봐요. 북침했다. 북침 손 들어봐요. 남침했다. 손 들어봐요. 남침했다. 손 안 든 사람 뭐예요? 난 남침이 뭔지 북침이 뭔지 모른다. 손 들어봐요. 난 잠자는 건지 뭐지 침대에 잠자는 건지 모른다. 이게 미쳤다 이 말이야. 대한민국 국민들이 미친 거예요. 미쳤어. 대통령도 미치고 국민도 미치고 이러니 나라가 되겠습니까? 나라가. 응? 나는 깜방에서 2달 있으면서 가만히 깜방에서 생각해 보니까 이 생각이라고 하는 것이 밖에서 생각하는 것보다가 감옥 안에서 생각하는 것이 깊더라고요. 성경도 보면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 쓴 성경이 깊어요. 옥중서신이. 여러분들도 생각이 깊어지려면 꼭 감방을 한번 가시고, 감방을 가셔야 세상이 제대로 보인다 이런 뜻인데, 그래서 감옥에서 나는
우리 국민들이 선거하는 걸 보고 이야, 반드시 대한민국은 한번 다시 재앙을 맞겠구나. 할 수 없다. 스스로 불러들이니까. 6.25를요 누가 일으켰느냐? 누가 일으켰어요? 김일성? 김일성이 일으켰는데요, 한국이 6.25를 불러들인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그때 6.25 때에 참모총장이 누구냐 하면 최병덕이요. 최병덕 이놈이 간첩이었어요. 간첩. 그래서 이미 벌써 북한이 침공하도록 모든 준비를 다 했습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을 모내기 휴가 보냈습니다. 모내기 휴가. 6.25 때. 그러니까 군대가 없는 거예요. 전방에. 왜? 집에 가서 모내기 하고 오라고. 결혼하는 애들은 대개로에 결혼식장 잡아가지고 소장 중대원들 다 결혼식 참여하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부대는요, 실탄 사고 난다고 실탄을 연대별로 다 모아가지고 실탄을 가둬놓고, 이러니까 이거는 전쟁이 이미 벌써 다 준비된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에 대해서 전무한 여러분들하고 대화를 해봤는데, 이번 주에 그때 6.25가 일어날 때의 한국의 상태와 지금의 대한민국 상태가 어느 게 심할까요? 그러니까 지금이 더 심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6.25는 일어나게 돼 있는 거예요. 6.25는. 근데 왜 지금 6.25가 그때보다 더 심한데 왜 안 일어나느냐?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때는 미군이 갔었고 상황은 더 심한데도 지금은 미군이 있어 없어요? 그거 하나 때문에 지금 6.25가 연기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나 지금요, 미군을 쫓아내려고 계속 지금 주한미군 주둔 비용 뭐 5억 불 달러 얼마 정도 해서 일부러 지금 성가시는 거예요. 지금 이 문재인 정부가 미국에 약을 올려서 예, 그러면 우린 간다, 요 말을 유도하려고 계속 지금 심리전을 펴는데, 그러면 트럼프가 성격이 나하고 조금 비슷하거든. 열받으면 가버리죠. 야, 우리가 얼마나 더 지켜줘? 어? 70년 지켜줬으면 됐지. 응? 그런데 일본은 돈 많이 내요. 독일도 내요. 한국은 말이야, 옛날부터 못 사는 나라를 해서 원래 주한미군이 비용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미군에서 우리가 돈을 주면서 있었어요. 그러나 이제는 미국은 입장이 달라지는 겁니다. 한국이 잘 사니까. 왜? 우리가 하도 잘 산다고 또 떠들어가고, 그것도 또 캘리포니아 놀러간 우리 한국 관광객들이요, 돈만 꺼내면 막 100불짜리 다 꺼내가지고 막 휘날려 버리니까 미국 사람들은요, 여기 지금 김양규 총장님이 미국 전문가지만 미국에서 오래 공부도 하셨고 목회도 하셨고 다 하셨지만은 한번 물어보세요. 미국 사람들이 100불짜리 가지고 돈 내는 게 있나? 없죠? 없다고 그러잖아요. 봐요. 없다고. 1불 가지고 발발 떨어. 1불 가지고. 여러분들은요, 캘리포니아 서부 관광만 가면 그냥 100불이면 10만원이거든. 100불 그냥 팍 꺼내고 하니까 요즘 중국 사람들이 한국 와서 돈 쓰는 거하고 비슷한 거죠. 이러니까 미국 사람들이 이야, 한국 돈 많네. 그 다음에 또 보십시오. 대한민국이 지들이 잘 먹고 잘 살려고 복지 비용이 80조거든. 80조. 얼마요? 80조. 미국보다가 우리나라를 더 내부적으로는 사실은 우리가 더 잘 살아요. 사실이에요. 사실. 맞아요. 미국보다가 한국이 더 잘 산다고요. 아멘 할 줄 모르지. 왜 아멘 하느냐? 미국 가봤어야 알지. 내가 미국 부흥회하러 가면은, 미국은요 부흥 강사 대접하는데도 나 뜨거워서 내가 대접을 받을 수가 없어. 아니 집사님들이 막 미국은 낮에는 부흥회 안 하거든. 예? 아내도 호텔에 있으면요 밥 먹으러 가자 와요. 집사님들 이쁜 집사님들 와서 막 살랑살랑하면서 강사님 밥 먹으러 가요. 그래서 이제 배도 고프게서 따라가잖아. 그 밥을 막 시켰어. 야, 왜 이렇게 좋은 걸 시켜주냐? 다 끝난 뒤에 돈을 낸데 보니까 각자가 돈 다 내라는 거야. 각자가. 거기다가 자기가 먹은 거 더하기 부흥 강사 비용을 n분의 1 그렇게 나눠서 내더라고. 내가 그래서 아이 더러워서 내. 먹은 것이 토하려고 그래.
대한민국은 부흥강사 대접하면요 고추고도 다음 주에 부도가 나도 혼자 카드 다 긁어버려. 맞죠? 그래서 한국이 잘 산다 이 말이야. 그리고 감사한금 하는 거 한번 가봐요. 일본에도 내 부흥에 많이 가봤고 미국도 다 전 세계 다 가봤어. 호주 뭐 뉴질랜드 뭐 캐나다 다 부흥에 다 다녀봤는데 감사한금요 부흥에 감사한금 100불짜리 하는데 거의 없어요. 대한민국은요 고추가도 부흥이 했다 그러면 하여튼 최소한 10,000원짜리는 헌금해. 여기 안 하는 것들만 모여서 돼. 아니 10,000원짜리 헌금도 안 하고 여기 애국대 하러 왔냐고. 해요 안 해요? 작년에 우리 강화문에 1년 동안 강화문 토요일날 우리가 구국기도회 하는데 성도들이 어마어마하게 헌금을 하더라고. 어마어마하게. 아멘. 할렐루야. 아멘. 헌금했다고 또 경찰서에서 또 전화를 다 해가지고 너 왜 헌금했어? 여러분도 전화 받았어요? 예. 앞으로 전화 오거든. 다른 성도들이 전화 올 때 이렇게 대답했대. 내 돈 가지고 내가 건강한데 왜 떠들이 개새끼야? 여러분 제가 애국운동 하는데 헌금하는 거에 대해서 절대로 경찰서에 전화 와도 겁먹지 마세요. 전화 오거든 욕만 하면 돼. 야 이 개새끼야 누구야? 너 계급대 어느 경찰서 이름 뭐야? 내가 적을 거야. 이 나쁜 놈 자식들이. 이렇게 우리나라가 잘 사는데 복지 비용이 80조요. 80조를 몇 조요? 80조. 이번엔 또 중국 후한 바이러스가 와가지고 나는 절대 코로나 바이러스를 말 안 해요. 중국 바이러스를. 정침을 정확히 해야지 정침을. 뭐 코카콜라가 뭐 코로나로 떠드는 거야. 중국 바이러스가 와서 그걸 빙자하여 그동안 이승만과 박정희가 벌어놓은 다 가지고 전 국민들에게 100만씩 다 주고 맞아요. 선거 전날 또 학생들에게 50만씩 다 주고 국민연금 650조 벌어놓은 거 지금 다 주려고 그래. 다 주려고. 왜 저럴까? 왜 저렇게 발광을 떨까? 나는 목적이 의심스러워. 문재인이가 왜 대한민국을 거지 국가를 만들어서 북한하고 수준을 맞추려고. 만약에 이 상태에서 통일이 되면 골치 아프거든. 왜? 북한에 2,500만 국민들이 한국과 통일해서 한국을 따고면 속았어. 세상에 삐라 오는 거 다 거짓말인 줄 알았더니 박상희가 보낸 삐라가 다 맞았네. 야 대한민국 이렇게 잘 사는구나. 이렇게 버리면 통일시켜 놔도 저 김정은 저 자식이 숨겨다가 때려 죽인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 수준을 북한하고 똑같이 맞춰놔야 통일된 뒤에 뭐라 그랬어요. 에이 그 남조선에 우리가 남조선이 진짜 거지네 거지야. 요렇게 맞추려고 나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경제를 망치려고 나는 한다고 합리적 의심이야. 나도 이제 깜빵을 2번 갔다 와서 말을 어떻게 해야 안 걸리는지를 다 알아요. 합리적 의심을 합리적 의심. 여러분도 뭐 말하지 그게 합리적 의심이라고 해. 합리적 의심. 안 그러고서야 문재인 대통령이란 말이 안 나와서 큰일 나왔어. 문재인 걔가 아니고 아니 도대체가 저게 미국이 확정 지은 말로 말하면 정신병이지. 정신병이 아니고 어떤 이런 짓을 하냐 말이야. 정신병이 아니고. 그래 안 그래요? 아니 몇 달 전에 북한 애들이 총을 쐈어. 총을 쐈는데 총을 쏘니까 매뉴얼에 전방 사단장들은 이렇게 지시가 없어도 북한에서 총을 쏘면 바로 대응 사격을 하라. 이거는 이미 벌써 명령이 내려가 있는 거예요. 군대를 안 갔다 왔으니까 아멘도 모르지. 군대를 갔다 와야 알지. 군대 갔다 왔어요? 여자들은 당연히 않고 남자들은 여기 다 방해들만 모여가지고 있지. 아니 북한에서 총을 쏘면 자동 반사적으로 우리도 총을 쏘도록 미리 명령이 내려가 있다고. 아멘. 그래서 북한의 총소리가 나니까 우리가 총을 쏘려고 방아쇠를 당겼더니 자동 소총이 고장이 나가지고. 그래서 1950년대 6.25 때 보다가
대한민국의 지금 정신이 더 무너졌다는 뜻이야. 지금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래 고쳤는데 30분 걸려서 30분 걸려가지고 또 공중에 대고 총 몇 발 쐈다고. 근데 그렇게라도 30분 후에 총을 쏘았다고. 총을 쏘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했죠? 그 다음 주에 청와대에서 전방 지휘관들을 산장 다 불러가지고 왜 대응 사격했냐고 조졌어. 이건 조선일보의 타이틀에 신문에 나온 내용이야. 아니 북한이 총을 쐈다고 대응 사격했다고 지휘관들을 불러서 주의를 주는 나라가 어딨냐 이거예요, 어딨냐고. 그래서 미쳤다 이거야. 내 말은 미쳤다 이거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죽여야 돼. 죽여. 나는 죽여 소리 안 했어요. 제가 할게요. 아 그래요? 그럼 깜빵 5년 살고 나오세요. 자,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사실요, 보통 국가 같으면요, 문재인은 바로 암살입니다. 암살. 만약에 미국 대통령이 저런 짓을 했다, 미국에 보십시오. 선한 일을 해도 국민이 이해되지 않는 말을 하거나 한 사람은 아브라함 링컨이 총격당해 죽었잖아요. 미국 통일 김양주 목사님 물어보면 잘 알죠. 미국의 역대 대통령 중에 총격으로 죽은 대통령이 수도 없이 많아요. 왜? 국민들에게 이해되지 않는 말을 했다고. 바로 쏘는 거예요. 바로. 그런데다 적용을 하면요, 문재인 대통령은요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보통. 아니 뭐 어제 그저께는 또 자기를 안 찍었다고 그러니 강남 5구에다가 또 뭐 토지 거래 허가제를 실시한다고? 이제는 완전히 인민공화국 시작하겠다는 것이지. 응? 토지 거래 허가제. 앞으로 여러분들은 아파트를 사고를 할 때 국가의 허락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아파트도 없으니까 하면도 안 해지. 어차피 나는 없는데 뭐 살 일도 없고. 그래도 그렇게 마음 심보를 먹으면 안 돼요. 알았죠? 내가 중국에 선교 여행을 가서 중국에 이제 지하게 쭉 다니면서 내가 칭찬했어. 야, 당신들 대단하다. 어떻게 문화혁명 모택동으로부터 사상으로부터 어떻게 나왔냐. 중국은 지금 경제는 자본주의 한단 말이에요. 정치는 공산주의하고. 근데 공산주의를 하다가 어떻게 중국이 이렇게 개방을 하고 했냐? 난 그래서 물어봤더니 등소평이가 이제 개방을 했는데, 난 등소평이 한 제1의 문장, 까만 고양이 그 다음 뭐예요? 하얀 고양이도 뭘 잘 잡으면? 지만 잘못 된다. 흥려병려 이렇게 말하는 그것이 나는 대표 워딩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알고 갔는데 갔더니 전혀 아니더라고요. 이야, 등소평이가요, 그 12억, 13억, 15억 되는 전체 중국 사람들을 말 한마디를 가지고 완전히 공산경제에서 자유시장 경제로 딱 바꾸는 말이 뭐냐? 이 말이 이 말. 여러분 그건 뭔지 모르겠는데 내가 알려드릴게요. 알려줄 테니까 여러분 돈 내, 알았죠? 돈 안 내기만 해봐. 이 말이야. 나 깜짝 놀랐어. 등소평이가 이 말 한마디로 중국 전체 국민들의 사고를 바꾼 거야. 나보다 함따서 나보다 먼저 잘 사는 사람이 일어나야 나도 잘 산다. 이야, 이게 자본주의와 자유시장 경제를 기가 막히게 표현한 거야. 나보다가 더 잘 사는 사람이 일어나야 나도 잘 살 수 있다. 그 말을 국민들이 한 키에 다 알아들어버렸어요. 중국 사람들. 그래서 지금 중국은 경제가 개방됐다 이 말이거든요.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의 조국 대한민국은 거꾸로 가냐고. 거꾸로 모든 소유 평등, 다 평등하게 산다. 평등 사회는 이 세상에는 없어요. 중국한테 배워야 돼. 중국한테 공산주의 중국한테 배워야 돼. 나보다가 더 잘 사는 사람이 일어나야 나도 잘 살 수 있다는 거야. 나보다 더 잘 되는 사람이 있어야 나도 잘 될 수 있다는 거야. 맞지요? 근데 어떻게 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이 정부는 지금 거꾸로 가자. 거꾸로 가. 다 거꾸로.
정신병자? 맞아요. 그건 볼터리가 한 말이니까 뭐 암만 정신병자라도 괜찮아. 근데 제가 이제 감옥을 가서 이제 2달 동안 얼마나 내가 회개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회개 안 되는 사람은 깜방 가야 돼. 깜방 가면 자동으로 회개가 되게 돼 있어. 내 평생 살아온 길 뒤돌아보며 하면서 이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회개하는데 제일 큰 회개를 내가 뭐 했냐. 나는 우리나라 국민들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살았단 말이야. 왜 이럴까 이 국민들이 멍청한 백성들이 말이야. 아유 정말 이 백성들 말이야 정말 내게 열받아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실 깜빵을 갔는데 감옥을 가보니까 제일 큰 죄인은 누굴까? 누가? 정강훈 목사. 왜? 자유우파 국민들은 자기 할 일을 다 했더라고. 왜냐하면 1년 동안 아까 부른 노래처럼 비바람이 앞길을 막아도 감옥 광장에 토요일마다 주일날 정강훈 목사 말 한마디에 수십만 수백만이 1년 동안 기도회로 나왔다 이 말이야. 그만큼 국민들이 해줬으면 됐지. 문제는 내가 실수한데 뭐냐. 그렇게 1년 동안 몰려오는 강원 광장의 국민들을 내가 조직하지 못한 거야. 조직. 그게 지도자가 잘못하면요 국민들이 잘해도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한 번만 지금 밖에 더 나가기만 하면 반드시 조직해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제 그저께 감옥에서 하나님께 서원기도한 내용을 실천하려고 지난주일에 조중동 신문에다가 냈어요. 8.15 대회를 통하여 우리는 다시 세운다. 할렐루야. 돌아오는 8월 15일 우리 국민대회를 통하여 여러분 찔끔찔끔 모일 필요도 없어. 이번에 선거한 사람들 중에서 1150만 표를 찍었더라고. 자유우파가. 이번에 선거할 때에 대한민국을 사랑하고 대한민국 헌법체제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이번 8월 15일 다 나와야 돼. 다 나와야 돼. 다 나와버려야 돼. 다 나와버려야 돼. 한강 건너서까지 다 나와야 돼. 아멘. 지키지 않는 자는 누릴 자격이 없어요.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시면 두 손 들고 만세요.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조직을 하고 서명을 해도 작년에도 1년 동안 전국에서 우리 목사님들 중심으로 해서 1730만이 서명을 했어요. 국민들의 1730만 명 다 어디 가서 서명한 사람들이 선거할 때 보니까 1150만 표밖에 안 찍었어요. 나머지 다 어디 갔냐. 아하, 돈을 내지 않는 조직은 헛방이구나. 그래서 이번에는 한 달에 10,000원 이상 회비를 내는 사람. 아멘. 내실래요? 아멘. 아이 또 돈 내라니까 아멘 안 하는 거 봐요. 이것도 법에 안 걸리기 위해서는 회비로 내야 돼요. 회비로. 뭘로요? 회비로 내는 것은, 회비와 헌금으로 내는 것은 어떤 법에도 안 걸려요. 자유롭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 달에 10,000원 이상 돈 내는 회비를 내는 이러한 사람들이 8.15 전에 최소한 200만 원 조직돼야 돼. 그러면 나라가 살 수 있다. 저쪽 편은 왜 저렇게 오늘 같은 세상을 만들었냐. 민노총이 100만 명인데 저 사람들은 한 달에 5만 원씩을 내요. 500억이요. 500억. 이 자유는요, 우리가 누리는 이 자유이 우리가 희생을 치루어서 얻은 것이 아니고 미국이 히로시마 나가사키 원자탄 2발 딱 때려가지고 값 없이 우리에게 그냥 줬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에 대한 대가에 대해서 귀한 줄 모르고 혜택은 우리 자유우파 다 받으면서 지금도 국민들 중에 돈은요 우파가 다 가지고 있어요. 아직도 저 좌파들은 돈 없어요. 근데 쟤들은 돈이 없는데도 자기들 세상을 만들려고 한 달에 5만 원씩 낸단 말이야. 자유우파는요 혜택을 혼자 다 받으면서도 거기에 대한 자유에 대한 대가 지불을 안 하려고 그래요. 이러니까 나라가 점점 망하고 결국은 저쪽 세상으로 기울어진다 이거지요. 그렇다면 여러분과 저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금세기의 최고의 축복인 우리 자유 대한민국을 우리가 누리기 위하여 우리는 대가를 내야 됩니다. 아멘.
내실래요? 내시겠다고 약속하시는 두 손 들고 많습니다. 누가 안 드러내서 해서 보려고 누가 안 들어. 손 안 드는 사람들이 머리를 다 깎아버려요. 다 들었죠? 주님과의 약속이죠? 그래서 전부 대국본에 등록해서 회비를 10,000원에서 50,000원 사이에 하나님 감동하는 대로 여러분 다 해야 이래야 나라가 산다고요. 근데 저쪽 사람들은 왜 저렇게 돈을 쉽게 낼까? 난 그걸 한번 연구를 해봤어. 저 사람들은 인간이 아닌가? 저 사람들은 왜 돈을 쉽게 내냐? 50,000원을 자 1월달부터 시작하면 50,000원씩 내놓고 그 다음에는 4월 5월 되면 춘추투쟁이 들어가요. 민노총이. 그래서 기업주를 대리 조져가지고 월급을 높여. 예를 5만원 내면 월급을 7만원 더 높여버려요. 오히려 2만원 더. 그 월급을 높여서 돈 낸 거에 대해서 월급으로 오히려 돌려줄 수 있도록 투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쟤들은 투쟁하는 거예요. 왜? 회비되는 거 그보다 더 많이 기업가를 조져가지고 해마다 그렇게 되면 결국은 회사는 망하잖아요. 그 지금 다 망한 거예요. 현대자동차 망했어. 이제 다. 이제 삼성, 대한항공 다 망했어. 그러니까 삼성 최대의 기업인 삼성을 지금 무너뜨리려고 난리가 나고 삼성 왜 노조 안 만들어 이 자식아. 그래서 결국 이시정이가 지난달에 두 손 들어서 노조 만든다고. 왜? 결국 그 짓 하려고 그러거든. 그 삼성도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돈을 내라 그러면 기업이 망해도 돈을 내려면 쉽게 내요. 왜? 아니 기업주 걸 사장 걸 뺏어가지고 자기 회사를 망가뜨리만 뺏어서 월급을 높여주니까 낸다 이 말이야. 그 자유우파는 왜 돈을 안 내냐? 왜 애국 헌금을 하라고 하면 안 하냐? 돈을 내봤자 자기한테 혜택이 없다고 생각해.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를 누리는 그 자체가 대가라고 생각해요. 거기다가 이론적과 현실적으로도 여러분과 저는 더 큰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면은 저쪽은 데모에서 기업주를 협박해서 돈을 뜯어가지고 노동자의 월급을 높여줘서 회비 넣은 걸 돌려준다면 우리 자유우파는요 그거보다가 몇 배 돌려주고 있어요. 뭐냐? 경제를 성장시켜. 경제를 성장. 1%가 경제가 성장하면 세금이 얼마나 더 많이 거치는지 압니까? 3조 이상이 거쳐요. 3조 이상이. 5% 성장하면 15조 이상이 거쳐요. 돈이. 그러면 여러분의 월급이 자동으로 올라가게 돼 있어요. 경제가 성장하게 되면. 아, 여러분들에게 머리가 안 돌아가서 경제학을 원체 모르니까 지금요. 야, 이 새끼야 사기치지 마, 이 새끼야. 너 암만 떠들어 난 돈 안 내, 이 자식아. 나는 내 주머니에 들어오는 것만 있지 나가는 건 없어, 이 자식아. 그러다 보면 결국 수령님이 찾아와요. 수령님하고 잘 살 준비하라고. 그래서 시스템이 자유우파 지도자가 대통령이 되거나 하면 이 자유우파의 정체가 뭐냐? 성장이에요. 성장. 뭐라고요? 근데 지금 봐요. 돈 국민들에게 100만씩 다 주고 막 학생들에게 50만 다 줬는데 올해 지금 마이너스 6%에 마이너스 6%. 망하는 거예요 나라. 그러나 자유우파의 경쟁은 뭐냐? 성장이라고. 성장. 이해가 됐어요? 그 외국으로 도망간 300만 개의 그 일자리 다 국내에 다시 들어올 수 있도록. 나는 대통령들 보면 이명박도 그렇고 박근혜도 그렇고 아니 정권을 잡았을 때 혁명적으로 변화를 시켜야지. 저를 한번 대통령 시켜줄 마음 없어요? 없어? 나는 만약에 내가 대통령 딱 되면 지금 철호의 기에 새만금 있죠. 전라도 새만금 그거요 지금 그 사실 노태우 때 만든 거거든. 김영삼하고 노태우 우파 정부 때 만들었는데 지금 새만금이 얼마나 좋은 기회야. 저거요 중국처럼 외국에 나간 기업이 돌아오면 30년 동안 땅 공짜로 쓰게 해준다 그러면 돌아와 안 돌아와? 다 돌아오지. 다 돌아오지. 할렐루야지. 수도권에 같으면 여기 대구도 같은 거 저거 전부 다 개발해서 동남아 중국으로 나간 기업이 한국으로 돌아오면 30년 동안 토지세 사용료에 안 받는다. 다 돌아오지.
지금 트럼프가 그렇게 하고 있잖아. 트럼프가요 지금 새로 나간 미국의 기업 다 국내로 제조업 불러들이기 위해서 강력한 조치를 취하잖아요. 이렇게 정치를 해야 되거든. 이렇게. 그렇게 하면 대한민국 경제는 1년에 5% 이상 반드시 성장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런데 이 리더십을 가진 이런 강력한 지도자가 없으니까 이승만과 박정희 같은 지도자가 없기 때문에 지금 나라도 망하고 지금 기업도 막 다 이 모양 됐는데, 그래서 앞으로 대한민국의 위대한 지도자가 나타날 수 있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안 그러면 거기 붙어있는 우리에게 다 피해가 온다는 피해가. 그러니까 6.25 같은 이런 기념식을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루가 닳도록 해봤자 국민들이 안 깨어나면 희망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다 깨어난 줄 믿습니다. 반드시 이 각오를 단단히 가지고 우리 대한민국을 북한에 넘길 수 있다 없다? 말은 없다고 해놓고 행동은 넘겨주는 행동을 하는 거야. 지금 말로만 지금 없다 없다 하지 실제로 여러분이 움직이는 걸 보면 넘겨주려고 하는 거예요. 어? 세상에 말이야 기가 막힌 일이죠. 그래서 저는 몸도 안 좋고 솔직히 여러분이 내 몸 상태 정도면요 방구석에도 나오지도 않아요. 나오지더라. 여러분 병원에 입원해서 울고 앉았다. 나는 지금 이런 몸 상태인데도 새벽에 일어나서 38선에 가가지고 국민들 깨닫게 하려고 유튜브 방송 통해 여기가 38전이고 전쟁이 왜 일어났고 그나 설명하다 왔는데,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반드시 나라를 바로 세워봅시다. 대한민국을 바로 세워보자. 그리고 우리는 공격적 자세를 가지고 오히려 거꾸로 방어적 수비가 아니라 자유통일 이루어 봅시다. 그렇게 하기 원하시면 아멘. 두 손 들고 아멘. 간단해요. 간단해. 그러니까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조금만 우리가 한 번만 힘을 제대로 딱 쓰면 여리고섬은 무너지게 돼 있어요. 마지막 말씀 하나 드리면, 지금 문재인이는 나를 깜방에다 가둬놓고 부정선거를 해가지고 완전히 이겼다고 확신하는데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내가 이제 깜방 간 이유는 지난 3.1절 대회, 3.1절 대회를 우리를 통하여 끝장내려고 그랬거든. 근데 우리가 준비하는 걸 보고 저놈들이 겁을 먹었어. 그래서 이제 나를 감옥에다 넣었는데, 내가 두 번째 큰 실수는 뭐냐, 조직하지 않는 거 실수했고, 두 번째는 뭐냐면 경찰에 내가 가지 말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가도 3.1절 대회 끝내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변호사들이 나보고 자꾸 그래요. 목사님 어저번에 한번 구속했는데 갔다가 영장실질심사에서 그거 다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번에 이 사건은, 이번에 날 감방에 넣은 제1 워딩이 뭐냐면 선거법 위반인데, 선거법 위반은요 돈으로 한 부정선거 외에는 구속한 예가 없어요. 그리고 그것도 말하는 것도 내가 강원광대에 연설하다가 이 말했단 말이야. 자유우파는 황교안을 중심으로 뭉쳐서 4.15 총선에 이겨야 된다. 이게 국민 투표하는데 이게 선거법 위반 돼요? 된다고 하는 사람 생각해요. 안 된다고 하는 사람 손들어. 그리고 우리 국민청원 재판합시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나를 구속시켰단 말이에요. 그걸 가지고. 근데 변호사들이 막 변론하고 하니까 이제 결국은 나를 선거할 때까지 잡아뒀다가 선거 끝나니까 나를 풀어줬어요. 그러니까 정강훈 하나만 없애버리면 모든 것은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나왔더니 이번에는요 우리 교회를 해체시키려고. 뉴스 보셨죠? 아니 우리 교회는요 원래부터 거기는 종교부지에 원래부터 우리 교회는 거기 누가 지었냐, 영락교회 당회장인 한경직 목사님이 1954년도에 지은 교회예요. 그리고 거기는 소나무밭이 었었고 그 후에 마을 주민들이 하나하나 집을 지어서 들어와서 장리동이 형성됐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알박이냐? 알박이를 하려면 기존 동네가 다 된 상태에서 교회가 뒤에 들어가서 집 몇 채 사서 지어놓고
권리 주장해야 그게 알바겠지. 우리 동네는 우리 교회가 1954년도에 지어진 거예요. 근데 언론에서 막 우리나라 언론들 보면요 참 저 범죄 집단입니다. 그냥 사랑스럽게 정강 목사 감방 갔다 온 정강 목사가 유타운 개발 사업에서 알바기를 하려고 정신 나간 놈들 말이야. 근데 우리 교회는요 이명박 서울시장이 서울시장 당선되자마자 이제 처음 발표를 했어요. 뭐라고? 강북도 강남처럼 잘 살 수 있도록 개발을 한다. 이게 바로 유타운 사업이에요. 그러는데 이제 대학 교수들을 감금시켰죠. 수학 문제, 입시 문제 하는 것처럼 산에다 가둬놓고 공무원 몇 사람 격리시킨 뒤에 그 비밀로 설계도를 그릴 때 처음 그릴 때 우리 교회 자리가 딱 그려졌어요. 원래부터. 그리고 끝난 뒤에 공무원이 와서 목사님 이것이 사랑제일교회 자리입니다. 그러면 유타운 사업에 찬성하시고 함께 합시다. 나중에 그 사람들이 조합에서 와서 나하고 계약서까지 다 썼다고. 땅은 1:1로 이렇게 하고 건축하는 비용만 차고로 협의한다. 이랬는데 내가 깜빡 간 사이에 이 조합은 이사들 몇 명이 사기를 쳐서 사기를. 뭐냐? 세상에 우리 교회같이 그 넓은 땅을 단돈 40억에다 걸어놓고 우리 교회 보고 다 나가라는 거야. 그래 놓고는 우리 교회 땅을 다른 교회에다가 270억에 팔라고 내놨었지. 아니 40억을 준다고 해놓고 저 인간이 아니요? 그런데도 대한민국 언론들은요 정강 목사가 돈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교회를 이용해가지고 돈 벌러 간다 이따위로 보도하는 거야. 이따위로. 그 대한민국이 다 됐다니까. 이게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이 다 됐다고. 그러나 여러분 한국교회는 아직도 1200만 성도가 있고 아멘 30만 목회자가 있고 할렐루야. 또 뿐 아니라 아직도 대한민국에 25만 장로님이 있고 7만 개 교회 3천 개 기도원 2천 개 선교단체가 있기 때문에 민족의 개화 독립운동을 이루어낸 우리 교회가 마지막 남은 자유통일도 우리가 할 줄 믿습니다. 확신합니다. 저는. 2년 전에 제가 세브란스에서 목뼈를 잘라내는 수술을 하다가 나는 내 육체에서 영혼이 빠져나왔어. 고린도후서 12장 셋째 하늘. 나는 거기를 가본 사람이야. 가서 한국의 앞으로 미래에 될 일을 천국에서 자세히 나는 보고 내려왔다. 그래서 제가 애국운동을 하는 겁니다. 반드시 주님은 해낼 것이다. 그러나 희생을 치르고 해내느냐 아니면 바로 해내느냐 그 차이인데 국민들이 멍청하면 최소한의 광주 사태는 겪을 것이다. 더 지나치면 6.25 같은 희생은 일어날 것이다. 그 후에 통일이 될 것이다. 왜 내가 이렇게 예측을 하냐 하면은 아무리 주사파가 득세하고 빨갱이가 득세하고 김정은이가 떠들어도 만약에 저 문재인이가 자 우리 국민들이 너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게 해줄게. 여의도에 지금 뭐 야당들 103석 얻은 거 그 사람들도 모든 거 다 손들어 줄 테니까 자 그 청와대가 하고 싶은 대로 개헌하자면 개헌해주고 뭐 연방제 통일하자 연방제 통일해주고 다 해준다고 치면 막상 우리나라를 연방제 통일을 해서 북한에다 갖다 붙인다고 하면 문재인을 좋아하는 대깨문까지도 그때가는 동의할까 안 할까? 해요? 걔들이 더 반대하고 나올 겁니다. 이거 진짜네. 이 개새끼 이거 정광훈 목사가 계속 그러더니 그거 진짜네. 이게 정말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에 갖다 바치려고 하네. 그때 가면요 대깨문 손에 문재인이 맞아 죽어버려요. 난 그렇게 확신해요. 난 그때. 그러나 그때 가서 국민들이 일어나면서 이거 아니네 하고 일어나봤자 이미 때는 때는 늦으리야. 동숙의 노래야. 동숙의 노래. 그러니까 자유우파 국민들도 만만치 않단 말이야. 그때 가면. 지금도 강원광장에서 1년 동안 내가 집회하면서 목사님 걱정하지 마요. 나는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던지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여기는 한 명도 없어도
했다고 그러잖아. 여기 정말로 대한민국이 공산국가가 된다면 조국을 위하여 생명을 바칠 준비가 되어 있어요? 두 손 들고 하면 진짜예요? 그 봐요. 여기 있는 사람만 해도 다 생명을 건다고 하는데 어떻게 우리나라가 공산주의가 되겠어요? 그러나 그때 가서 하면 피 흘리는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최소한 광주 사태, 지나치면 6.25 같은 희생을 치르고 절대로 우리나라가 북한 같은 나라를 갈 수 없어요. 절대 만만치 않아요. 인구가 우리가 배고 이미 벌써 자유의 맛을 봤어 우리는. 그리고 젊은 애들 20대 10대 애들은 이미 혓바닥에 햄버거 맛을 봐가지고 그래서 기계 주사파들이 선동하고 선배들이 선동해도 20대 그 다음에 20대 후반 얘들은 안 넘어간다잖아. 투표를 해도 그냥 걔들은요 뭐 좌파도 모르고 우파도 모르고 햄버거만 주면 된다 이게 햄버거. 그냥 이미 벌써 자유민주주의에 대한 것이 뼛속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쉽게 대한민국이 무너지지는 않으나 그러나 대충돌은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나는 지금 애국운동하고 목숨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 우리나라가 북한은 꼭 간다고 하는 염려 때문에 한 것은 아니고 대충돌이 일어날 것이다. 피 흘리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것은 우리 선지자들이 막아야 되지 않겠냐. 미리 국민들을 설득하고 미리 선지자의 사명을 다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므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이런 일이 일어나므로 사전에 선제적 조치를 합시다. 이래서 이번에 우리 한국교회가 135년 됐는데 이번에는 일만 잘 극복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대한 자유통일의 축복을 주실 줄 확신합니다. 할렐루야. 6.25를 맞이해서 다 가라앉아 있는데 오늘 이 코리아 호텔에 오신 여러분들은 그래도 집에서 쉬지 아니하시고 아까도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금 우리 교회 지키려고 거기서 주무시다가 여기 왔다는 사람도 몇 명 있더라고 보니까 역사적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하신 여러분들을 감사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두 손 높이 한번 드시고 자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는 조직하려면 하겠습니다. 돈을 내려면 내겠습니다.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유통일만 꼭 하나님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여 삼창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아버지 주님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일들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종 대한민국을 지켜주시옵소서. 오직 성령만 의지합니다. 얼굴 신들에게 성령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종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일들로 아버지 구원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고 반드시 이끌고 다시 한번 뭉치고 싸워서 성령의 역사에서 주여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오직 성령만 의지합니다. 성령 의지합니다. 성령님 합하며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모임 성령 아버지 주시고 당신 모임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신들의 모임이 나라가 보이는 수 있는 놀라운 역사를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사랑합니다. 저희를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들어 써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외신내 게르와로와 찬양합니다. 사랑 제1교회를 지켜주신 성령 하나님 우리 족 대한민국도 지켜주시옵소서. 이번 8.15 이승만 광장 마가다락 방에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성령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애국 동지들이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아버지 합력하고 손을 이루는데 하나님 아버지 영광만 받아주시고 우리 형제들 가는 길에 늘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세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여러분들 지난번에도 제가 간절히 부탁드렸는데 우리 전광 목사님 여러분들 오신 것은 뭐 다른 거 없어요. 전광 목사님 보고 싶고 전광 목사님 응원하기 오셨습니다. 아멘. 저희 학교가 대신총회 신학원이 있는데 5월 4일날 개강할 때는 4명 뿐이 없었어요. 4명 뿐이. 그때 오셨던 분 한번 손들어 보세요. 5월 4일 개강할 때 저기 옷 손들었네요. 예. 저기도 다 오셨네요. 지금 몇 분인고 하니 지난번에 상주를 강타해가지고 한 170명이 다녀갔었는데 전광 목사님도 특강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60명의 종회부대가 나왔습니다. 아멘. 이건 대단한 역사예요. 우리 김양주 총장님이 계시고 전광 목사님 백그라운드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기적이에요. 아멘.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기적도 울더라. 아멘. 저는 기적이 우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어린아이 기적이가 아니고. 자,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 아까도 제가 간곡하게 들었는데 CMS 제가 말씀드려 해석했지요. 제가 영어 잘 모르지만은 C는 크리스찬, M은 멤버십, S는 스탠다드라고 얘기했습니다. 크리스찬 멤버십의 가장 중요한 CMS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은 이미 사인하셔가지고 3부장, 5부장, 10부장 되셨지만은 꼭 또 한번 응원하셔서 8.15 광장에는 어느 분이 오셔야 되는 거 아니? CMS 회원 정예부대 100만이 참석을 해야 됩니다. 아멘. 잊지 마시고 다 함께 일어나셔서 태극기 힘차게 흔들며 6.25 노래로 오늘 귀중한 모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부탁해요. 6.25 노래입니다. 태극기 힘차게 흔들면서 내 도와 빨간 배로
고생하신 우리 전사님들에게 힘찬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 가실 때 카운터에서 차 가져오시는 분들은 말씀하시면은 다 티켓을 주실 거예요.